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스포츠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누구일까요? 손흥민도 아닙니다. 김연아도 아닙니다. 바로 세계 배드민턴을 지배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선수, 안세영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 랭킹 1위, 아시아 선수권 우승까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한 선수.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안세영은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 안세영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전달했다는 소식. 그것도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스포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의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1위인데도 생각보다 돈을 못 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이야기의 뒤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스포츠의 세계, 그건 어쩌면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안세영이라는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체의 판이 바뀌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선수는 단순히 경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브랜드일까요? 기업은 왜 특정 선수에게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뒤에는 어떤 계산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수입 공개가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의 실제 수익 구조부터 왜 논란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삼성이 움직인 진짜 이유까지. 돈, 구조, 그리고 권력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대한체육 소식과 함께 지금 한국 스포츠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세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렇다면 안세영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먼저 겉으로 드러난 수입부터 살펴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현재 삼성생명 소속 실업팀 선수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연봉이 가장 기본적인 수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1억에서 2억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세계 1위인데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안세영 선수의 진짜 수입은 국제대회에서 발생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답게 주요 대회에서 꾸준히 우승을 차지하면서 연간 상금 수입은 약 8억에서 1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요넥스와의 스폰서 계약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 규모가 약 4년 1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치면은 이미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광고 시장에서 안세영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일 광고 계약만으로도 최소 3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초청 경기, 기업 행사, 브랜드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한 번의 일정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 인터뷰, 그리고 SNS를 통한 영향력. 이 모든 요소들이 직접적인 현금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2026년 기준 안세영 선수의 실제 월 수입은 약 2억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충분히 많이 버는 것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점에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1위라는 위상에 비해 오히려 적은 금액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교 대상에 있습니다.
테니스나 축구처럼 이미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종목에서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광고와 스폰서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배드민턴은 다릅니다. 경기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즉, 같은 일 위라도 벌 수 있는 돈의 크기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입 외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약들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금액보다 실제 수익은 최소 20%에서 30% 이상 더 높을 수 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수입 구조 자체가 이미 매우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연봉은 낮고 성과 기반 수익과 브랜드 가치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세계 1위 선수의 수입 구조는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더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왜 세계 랭킹 1위 선수의 수입 구조는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도 덜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스포츠, 특히 배드민턴과 같은 종목은 여전히 협회 중심 구조로 운영됩니다. 국가대표 선발, 훈련 일정, 대회 참가, 심지어 일부 외부 활동까지도 일정 수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인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선수 개인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계약 하나를 체결하더라도 경기 일정과 충돌하거나 협회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선수는 세계 1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100%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과는 개인이 내지만 수익은 구조 안에서 나눠진다. 이게 바로 현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가 안세영 선수에게 약 50억 원 규모의 장기 광고 계약을 제안했지만 국가대표 일정과의 충돌 문제로 무산됐다는 소문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구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만약 이 선수가 축구나 테니스 종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개인 에이전트를 통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브랜드와 직접 협상하며 경기 외적인 활동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안세영 선수는 세계 정상급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과 협회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가치 대 시스템의 규칙 시장 논리 대 관리 중심 구조. 그리고 바로 이 충돌이 지금의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갈등이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종목에서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점점 더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그 가치를 직접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시장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이 커질수록 누군가는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협회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플레이어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강력한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업. 그 중에서도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삼성입니다. 과연 삼성은 왜 이 시점에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안세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합니다. 왜 삼성은 이 시점에서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안세영이었을까요? 기업은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계산이 있고 모든 투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시선에서 안세영은 어떤 존재일까요? 단순한 배드민턴 선수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삼성 내부에서는 안세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스포츠 자산 중 하나.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선수가 아니라 확장 가능한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과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 랭킹 1위, 꾸준한 우승 기록. 이 정도의 커리어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신뢰 가능한 성공 아이콘으로 인식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논란이 거의 없고 성실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 기업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광고, 글로벌 캠페인, 브랜드 스토리. 어디에 놓아도 어색하지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 타이밍입니다. 올림픽 이후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 그리고 동시에 수입 구조에 대한 논란이 터진 시기.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깜짝 선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통합 계약입니다. 기존의 연봉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봉, 광고, 성과 보너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구조. 이 경우 안세영은 더 이상 단순한 소속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 선수가 아니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지원 시스템입니다. 전담 트레이너, 의료팀,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전지 훈련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지원.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이미 잘하는 선수를 더 오래,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보상입니다. 고급 차량, 주거 지원, 특별 보너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훨씬 큽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이건 내부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선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삼성의 전체 지원 규모가 4년 기준 약 2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수치가 사실에 가깝다면 이건 단순한 스포츠 후원이 아닙니다. 전략적 투자입니다.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선택. 결국 삼성은 안세영을 통해 단순한 광고 효과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기존 구조는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안세영의 선택, 그리고 삼성의 결정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배드민턴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와 스폰서, 글로벌 캠페인까지 이어지면서 연간 수입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안정적인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국내 중심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 후원 구조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급격한 폭발력은 없지만 연간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낮지만
글로벌 확장에 비해 성장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바로 구조적 충돌입니다. 만약 협회 중심의 기존 시스템과 선수 개인의 브랜드 확장 전략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된다면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외부 계약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 확대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르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열리느냐,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메달을 따면 돈을 많이 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단순히 성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과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커지고, 그 관심을 기업이 포착하고, 그 순간 비로소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즉, 구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력 화살표, 관심 화살표, 브랜드 화살표 돈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세영 선수의 현재 수입도 앞으로의 가능성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세영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순한 선수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서. 삼성의 선택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산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과연 이 변화는 한국 스포츠를 더 큰 시장으로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기존 시스템과의 충돌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